안녕하십니까. 두근두근 홍닥터 이경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고혈압 제대로 알아보기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지요. 뭐가 고혈압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고혈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고혈압이냐. 우리 혈압 많이 재잖아요. 이 혈압을 쟀었을 때 어느 정도 나온 게 고혈압이냐. 그리고요, 측정 방법도 되게 중요해요.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잰 혈압,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움직이면 혈압은 올라갑니다. 그 높은 혈압을 놓고 나는 고혈압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는 게 맞는 방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닥터님, 홍닥터님은 부정맥 전문의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고혈압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심장 전문이기도 하고 제 전문 분야는 부정맥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심장 전문이면서 고혈압은 기본적으로 보고 고혈압에도 나름 일관력이 있는 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고혈압 제대로 알아보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에서요, 고혈압으로 진단 가능한 경우는 어려워 보이지요. 막 숙제 나오니까 어려운 것 같지요. 하지만 과거에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제가 건강강좌 이렇게 해보기다 보면 저랑 이게 숫자 몇 번만 얘기하다 보면요, 다 풀 수가 있더라고요. 한번 진짜로 푸실 수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진료실 혈압이 150에 100이다. 이게 고혈압인가? 두 번째, 진료실 혈압이 135에 95다. 이건 고혈압인가? 세 번째, 24시간 활동 혈압이 낮에 잰 게 평균이 135에 90이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어렵지요. 제가 설명 안 했으니까 어렵습니다. 네 번째, 진료실 혈압은 150에 100인데 집에서 쟀더니 130에 80입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혈압 숫자도 두 개입니다. 이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왜 나한테 이걸 놓고 고혈압이냐 아니냐 이건 의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저한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여러분들도 자기 건강이잖아요. 아시는 것만큼 본인이 아는 것만큼 건강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혈압이 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혈압이라는 거는요,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하죠. 펌프질 하게 되면 피가 심장에서 퐁퐁 뿜어져 나오지요. 이 뿜어져 나온 피가 혈관을 때릴 거 아닙니까? 이 혈관벽을 때리는 압력. 그게 바로 수축기 혈압입니다. 숫자 중에서 숫자가 두 개 있죠. 혈압을 재게 되면 앞에 큰 숫자가 있고 뒤에 작은 숫자가 있는데 앞에 큰 숫자 있죠. 그게 바로 수축기 혈압입니다. 심장이 피가 나와서 혈관을 때리는 압력.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작은 숫자, 이 숫자 보고 우리는 확장기 혈압이라 부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가 이제 혈관을 타고 내려갔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 심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 바로 확장기 혈압입니다. 이게 또 뭔 소리요? 너무 어렵소. 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켜나 봐요. 시동을 켜놓게 되면 내연기관을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어때요? 우리가 시동을 딱 켜놓게 되면 부웅 하고 가지만 정차했을 때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지요. 그게 바로 확장기 혈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혈압이라는 거는 수축기 혈압과 이연기 혈압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수축기 혈압이 숫자가 큰 거, 확장기 혈압이 숫자가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정상인데 정상을 물어보게 되면요. 이렇게 수축기 혈압이 120보다 낮은 거, 확장기 혈압은 80보다 낮은 게 정상 혈압입니다. 두 개, 이 뒤에 있는 영어는 뭐야? 밀리밀리 HG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이 밀리밀리라는 거는 밀리미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밀리미터가 맞고 여기 영어로 HG라는 거는요. 수은입니다. 수은을 우리가 원소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HG거든요. 그래서 이 수은으로 잰 밀리미터라는 그 압력이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고혈압이란, 도대체 누구한테 고혈압인데?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이 앞에 숫자, 수축기 혈압이 140을 넘어서거나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확장기 혈압이 90을 넘어섰을 때, 이때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수축기 혈압이 130이에요. 이것만 놓고 보면 고혈압 아니겠죠? 그냥 확장기 혈압이 95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혈압이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올라섰으면 고혈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요. 이 고혈압을 말했을 때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 되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항기 혈압이
90보다 컸었을 때는 당신은 고혈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누가 정상인데 정상이라고 할 때는요. 이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120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and 두 개를 만족해야 되는 뜻이거든요. 이항기 혈압이 80보다 낮아야 됩니다. 즉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이 모두 다 낮았을 때 그때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라도 높소라고 했었을 때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이상한 혈압은 뭔데? 120부터 140 사이, 이형기 혈압, 뭐 80부터 90 사이는 뭔데? 이것 보고 고혈압 전 단계라고 부른다 그랬고, 이 환자들도 생활요법 치료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은 고혈압으로 이행이 되는 그런 환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혈압 전 단계라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이 환자들도 반드시 이 약물 치료는 하지 않더라도 생활요법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주의를 주자라고 해가지고 고혈압 전 단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혈압이라고 했었을 때는 보통 우리 진료실에서 재지요. 고혈압을 진단하려 그러면 가장 기준은 실은 진료실 혈압이 맞습니다. 근데 진료실에만 오게 되면요. 병원만 오게 되면 혈압이 막 쭉쭉쭉쭉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병원에 오게 되면 무섭고 좀 떨리고, 나는 긴장하지 않았어. 라고 하시더라도요,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가운을 보거나 간호사들 흰색 가운을 보면 혈압이 올라간다. 라고 해가지고, 이 배기고혈압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 화이트 코트, 백색 옷에 하이퍼텐션, 고혈압이다. 라고 부르는 건데, 이 가짜 고혈압인 거거든요. 실은 진료실에서는 140에 90으로 이상은 올라갔지만 집에서 쟀었을 때는 집에서는 130에 85가 이 맞아떨어지는 혈압이거든요. 135에 85가 못 돼요. 나는 집에서는 괜찮은데 병원만 오면 높단 말이야. 이랬을 때를 보고 우리는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 배기고혈압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애매하잖아요. 응? 이게 진짜 고혈압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보통 우리가 24시간 혈압계를 한번 측정을 해봅니다. 하루 동안 집에 가서 한번 차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집에서 하루 동안 쭉 혈압의 그 추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짜 집에서 낮은지 집에서도 일시적으로 높아지지 않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고 우리는 배기고혈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 진료실은 혈압이 정상입니다. 내 진료실 왔는데 혈압이 정상인데? 근데 집에서 재면 혈압이 높았어요. 이상하죠? 집에서 높은데 진료실 오면 혈압이 더 낮아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환자들은 흔히 이거 거짓말 하는 것 같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집에서 높았는데 병원에 오면 낮아요. 그럼 병원 혈압계가 잘못됐냐? 아니에요. 병원 혈압계는요. 주기적으로 이게 잘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보통 보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혈압계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는 높은데 병원에 오면 낮은 분들은 보고 우리가 가면 고혈압, 가면 마스크, 이 마스크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되게 주의를 요하고 이런 분들도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면고혈압 또는 배기고혈압 이상하지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내기 위해서 24시간 혈압이라는 걸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진료실에서도 혈압이 높고 집에서도 혈압이 높으면 이 사람은 고혈압인 거예요. 근데 진료실에서도 낮고 집에서도 낮으면 이 사람은 정상인 거예요. 자, 이 배기고혈압이라는 거는 의사 가운 보면 올라가는 거.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요, 나중에 실제 고혈압으로 이행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에이 정상이야 라고 하지 않고 주의 깊게 봐라 라고 되어 있고 가면 고혈압이라는 거는요 집에서 재면 고혈압인데 병원만 오면 정상 거짓말 하는 것 같은 이런 분들이 주로 아침 고혈압이 더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전편에 나왔죠. 아침 고혈압 운동할 때 좀 위험하다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24시간 활동 혈압을 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진료실 혈압을 말았고 집에서 잰 자가 혈압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할 때는요. 이 진료실에서는 140에 90 이상이면 당신은 고혈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집에서는요. 혈압이 조금 더 낮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잰 자가 혈압으로는요. 5를 떨칩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135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이 85 이상일 때 이때는 당신은 고혈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도 아닌 것 같고 저도 아닌 것 같고 아리까리 할 때 제가 24시간 혈압을 달아본다 그랬죠. 하루 동안 이게 몸에 차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허리춤에 차고 혈압이 찌 한 30분 간격으로 계속 체크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동안 전체 평균을 내거나 또는 낮 동안 평균을 냅니다. 야간 평균 혈압은 저희가 잘 안 봐요. 물론 저희는 이제 고혈압 전문가들은 여기도 보기는 하지만 주로 많이 보는 게 이 하루 전체 평균하고 낮 평균을 보게 되는데 낮 평균 혈압은요. 자가 혈압과 똑같습니다. 135에 85 이상일 때는 이때는 당신은 고혈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전체를 잰 거는 좀 더 낮아요. 130에 이상이거나 확장 혈압이 80 이상이게 되면 당신은 고혈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째 그러면은 전체 하루 평균 혈압이 더 낮소? 라고 하게 되면요. 전편을 보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밤이 되게 되면 혈압은 대체로 떨어진다. 잠을 자게 되면 혈압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하루 동안 24시간 평균 혈압은 조금 더 낮게 130에 또는 확장 혈압이 80 이상이면 당신은 고혈압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앞에 거. 방금 기억, 우리 따끈따끈 하시죠? 첫 번째, 진료실 혈압이 150에 100이래요. 고혈압인가요? 고혈압입니다. 140보다도 크고 90보다도 크죠? 고혈압입니다. 다음, 진료실 혈압이 135에 95예요. 애매하죠? 고혈압인지 아닌지. 자, 진료실 혈압은요, 숫자 둘 중에 하나라도 높으면 고혈압이라 했기 때문에 뒤에 이완계 혈압이 90보다 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고혈압 맞습니다. 24시간 활동 주간 낮입니다. 낮의 평균 혈압이 135에 90이래요. 자, 우리가 고혈압 진단 기준은 진료실에서는 140에 90이지만 24시간 활동의 낮 평균 혈압은 5씩 빼라고 했습니다. 135에 85 이상이면 이때는 고혈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35에 90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고혈압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 똑같이 진료실 혈압은 150에 100인데 집에서 재면 130에 80이에요. 이거 고혈압일까요? 자, 집에서 쟀었을 때 혈압이요. 130에 80이라는 거. 집에서 쟀었을 때도 135에 85 이하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은 고혈압으로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진료실 혈압이 높기 때문에 이놈만 넣고는 고혈압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가정 혈압을 넣고 보면 이건 고혈압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으로 진단 가능한 경우는 1, 2, 3 가나다가 가장 적합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고혈압의 진단 기준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제가 혈압 측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시죠? 제가 맛배기만 보여드려서 다음 시간에 우리 혈압 측정 방법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